찐따통이 뭔지 아나요? 찐따통은 이제 찐따들이 느끼는 그런 통증이겠죠? 저는 여러 번 겪은 적이 있는데 만약 찐따통을 한 번도 겪은 적이 없다. 그게 뭔지 궁금하다 하는 분들을 위해 제가 엄청난 책을 추천해 줄게요. 이 책 같은 경우는 이제 방구석 악플러가 만약 18세기로 간다면 어떻게 될까? 그런 느낌이 드는 책인데요. 바로 도스토옙스키의 지하 생활자의 숲입니다. 지하 생활자의 숲이라는 제목답게 지하에 사는 주인공인데요. 근데 항상 지하에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제가 지상에서 주인공이 있었을 때 에피소드를 하나 들려드릴게요. 이 에피소드를 들으면 주인공이 왜 지하에 살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어느 날 주인공이 음식점 앞에 있었는데 어떤 장교가 있었어요. 어떤 장교가 있었고 이 장교 입장에서 주인공이 자기 길을 좀 막고 있었어요. 좀 알짱거렸나봐요. 알짱알짱. 그래서 장교가 주인공을 이렇게 치웁니다. 옆으로 좀 가 하고 주인공을 옆으로 치워줘요. 그게 다였어요. 그게 다였는데 주인공 입장에서는 이게 너무 수치스럽고 너무 화가 난 일이야. 지금 제가 나를 지금 파리 새끼 취급을 한 거야? 하는 거죠. 너무 화가 나. 그리고 심지어 길거리에서 그 똑같은 장교를 한 번 더 마주했는데 이제 계속 거리가 가까워지면 누군가 한 명이 피해야 되잖아요? 주인공이 옆으로 피해줍니다. 이것조차 분해. 아니, 내가 왜 피해야 돼? 어째서 네 놈이 안 피하고 내가 피해? 그래서 엄청 또 분노해요, 이거 가지고. 그래서 주인공은 거의 장교를 거의 스토킹을 해가지고 얘가 지금 이름이 뭔지, 지금 독신인지, 뭐 이런 정보까지 돈으로 사면서까지 얘를 정말 혐오합니다. 이 짓을 또 잠깐 한 게 아니에요. 거의 몇 년 동안 이 짓을 해요. 엄청난 사람이죠. 그래서 몇 년 동안 이 스토킹 미친 짓을 하면서 복수를 하기로 합니다. 복수를 다방면으로 하는데 이제 첫 번째 시도한 복수 중 하나는 폭로 소설을 씁니다. 폭로하는 뭐 내용의 소설인가 보죠. 근데 아무도 출판해주지 않아서 실패하고 그 다음엔 좀 제대로 된 뭔가 결투 편지 쓰기를 하는데 그래서 결투를 한마디로 신청하려는 거죠. 근데 사실 주인공이 이제 이런 다양한 이벤트를 보면 알겠지만 되게 용기가 없는 사람이 찌질해요. 지금 사실 지금 이 장교 입장에서 주인공은 지금 주인공을 신경 쓰지도 않고 누군지도 모르는데 계속 혼자서만 미워하고 싫어하고 지고하는 거잖아요. 아무튼 간에 그래서 용기가 없어서 보내지 못합니다. 그래서 주인공은 최고의 복수 방법을 떠올려요. 그것은 바로 어깨빵. 그래, 너가 지금 날 밀쳤고 날 외면했으니 나도 어깨빵을 하겠어. 그렇게 함으로써 난 너와 사회적으로 대등한 존재가 될 거야. 하는 거죠. 그래서 어깨빵을 그냥 하지도 않아요. 어깨빵을 하려면 좀 고상한 옷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독일제 비버 외투깃을 사기로 합니다. 왜냐면 자기 외투가 있는데 이 외투깃이 좀 마음에 안 들어. 그래서 외투깃을 좀 사려고 해요. 그래서 외투깃을 샀어. 고급진 걸 사가지고 뿌듯해. 이걸 입고 주인공은 이제 어깨빵을 또 하기로 합니다. 근데 하기 또 직전에 또 실패. 또 실패. 실패해가지고 이제는 포기할 때가 됐다 하는데 그날 밤에 또 거리에서 이 장교를 또 마주한 건데 눈 딱 감고 그래 그냥 해볼까 하고 어깨빵을 슉 하고 지나갔어. 슉 하고 지나가가지고 너무 뿌듯해. 지금 너무 주인공의 세상이 지금 행복해. 지금 나와 지금 장교는 지금 대등한 존재야. 장교와 나는 지금 대등해. 나는 사회적인 체면을 지금 갖췄어. 나는 멋진 존재야. 나는 짱이야 하면서 막 엄청나게 행복해합니다. 이걸 들으니까 딱 알겠죠. 주인공은 어떤 사람이다? 자의식 과잉이다. 자의식 과잉의 끝판왕이다. 근데 자의식 과잉이어서 주인공은 사실 좀 불행해요. 말이 안 되잖아? 지금 고작 지금 음식점에서 날 좀 밀쳤다고 그거 가지고 지금 몇 년 동안 지금 이거 가지고 혼자 분노하고 막 폭로 소설 쓰고 막 결투 편지 쓰고 싶은데 보내진도 못하고 이 난리를 친 거야. 너무 불행해 지금 인생. 불행하니까 어때? 더 자의식 과잉이 돼. 자의식 과잉이 되니까 더 불행해. 더 불행하니까 더 자의식 과잉이 돼. 이 끝없는 사이클에 지금 갇히는 거예요. 진짜. 근데 사실 자의식 과잉이랑 이 불행한 근본적인 원인은 사실 자존감. 자존감이 너무 낮다. 이 자존감이 낮다는 거를 다른 말로 하면 통제감이 별로 없다는 거거든요, 삶에. 사회적 상황이나 이런 걸 제대로 내가 통제할 수 없다. 나는 이걸 사실 통제할 수 없어. 그걸 주인공이 아는 거죠. 그래서 주인공은 되게 자존감이 낮은 거예요. 통제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그리고 사람은 자존감이 낮으면 어떻게든 더 자존감을 높이기 위해, 이 통제감을 어떻게든 높이기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사람이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 과대망상을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게 바로 자의식 과잉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방구석 악플러를 들 수가 있겠죠. 방구석 악플러 같은 경우는 영상을 보면 보통 사람이라면 지나칠 만한 정보를 엄청 과대 해석해요. 예를 들어 뭐 어떤 배우가 있고 배우를 향해서 되게 뭔가 열등감 같은 감정을 느꼈다면 그 상황에서 이제 이 사람의 손짓이라든가 말투라든가 그런 진짜 사소한 정보를 막 과대 해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 안 되는 거야. 그래서 나보다 낮은 사람인 거야. 그렇게 함으로써 얻는 게 뭐냐? 자존감을 일시적으로
올릴 수가 있어요. 일시적으로 약간 가짜 자존감을 올리는 거죠. 왜냐면 실질적으로 통제감을 얻은 건 아니거든요. 여전히 통제감은 없어. 근데 일시적으로 지금 정보를 과대 해석하면서 잠시나마 내가 저 사람보다 낫다는 정말 잠시나마 얄팍하게 자존감을 높인 거죠. 하지만 실질적으로 해결된 것은 없다. 아무튼 간에 그래서 보다시피 이것도 결국은 자의식 과잉인 거예요. 이 행동도. 그래서 자의식 과잉이 왜 일어났냐. 바로 자존감을 좀 높이기 위해서. 근데 실질적으로 높여지는 건 아무것도 없다. 그래서 주인공도 마찬가지로 자의식이 너무 과해. 자존감도 되게 낮고. 그래서 끊임없이 불행하다. 그런 사이클에 계속 갇혀있다. 근데 재밌는 점. 주인공은 이거를 사실 은근 즐겨. 바로 자기의 자의식. 이거를 은근 좋아합니다. 주인공이 그리고 일부에서 하는 하나의 비유가 있는데 바로 치통이에요. 치통이 있으면 너무 아프고 힘들잖아요. 근데 주인공은 거기에 묘한 쾌감이 있대요. 자의식도 주인공에게 그런 거예요. 묘한 쾌감이 있는 거죠. 그럴 수밖에 없어요. 사실 자의식을 가지면 일시적이나마 자존감이 잠깐 올라가기 때문에 거기서 얻는 그 쾌감이 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자의식과 이제 불행이라는 끝없는 고통의 순환에 갇혔음에도 불구하고 그 묘한 쾌감에서 빠져나가지 못하는 그런 인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인공이 1부에서는 제법 철학적인 말을 늘어놓아요. 책이 1부랑 2부로 구성되어 있는데 2부에서 사실 제가 말한 주인공의 강한 자의식과 정말 낮은 자존감으로 인해 일어난 되게 보기만 해도 수치심과 정말 고통이 느껴지는 그런 이야기들이 2부에 있고 여기 이런 1부에서 주인공이 하는 이야기 중에서 과학에 대해 막 얘기를 하거든요. 과학, 막 갑자기 수학, 2 곱하기 2는 4 그리고 자연 법칙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것들이 되게 돌벽처럼 느껴진다 하는 이야기를 해요. 이런 게 너무 나한테는 돌벽처럼 이렇게 느껴지고 나란 인간은 이거를 부수고 싶어 한다. 그러니까 이 돌벽 같은 게 자기 자유랑 자기 의욕, 약간 의지 이런 거를 이제 부정하는 그런 느낌이 든다는 거죠. 그래서 상당한 그런 돌벽들을 싫어하는 모습을 드러내요. 그리고 그러한 돌벽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절대로 인간이라면 절대 자신의 의지, 의욕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인간은 고통을 느껴서라도 자신이 인간임을 증명할 것이다. 막 그런 말을 해요. 근데 소름 끼치게도 2부에 들어가서 알고 보니까 돌벽을 주어준 거는 세상도 있지만 사실은 스스로가 거의 그 돌벽을 짓고 있었던 거예요. 스스로 마음대로 수많은 사건들을 과대 해석하고 과대 포장하면서 자기 자신을 이 돌벽 안에 가두고 있었던 거예요. 그 장교와의 사건으로 메뚜기 사건으로 보면 알 수가 있겠지만 사실 주인공이 자기 스스로를 이 돌벽 안에 가둔 거예요. 그러니까 걔가 자진해서 스스로 그런 세상이 되게 부조리하고 되게 날 억압한다 하는 그런 감정을 스스로가 억지로 만들어내고 있었던 거죠. 결국에 가장 고통을 주는 것은 이 돌벽이 아니라 그냥 본인이었던 거죠. 본인이 스스로에게 제일 고통을 주는 존재였다. 자의식 과잉과 불행의 끝없는 순환고리. 자의식 과잉이 그의 고통의 원인이자 재밌는 게 동시에 그를 그나마 고통으로부터 도피해주는 그 묘한 쾌감이 있는 그런 존재이기도 하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페르피 치킨이라는 인물이 하나 나오는데 이 인물이 나한테 자꾸 웃겨가지고 약간 책의 몰입감이 깨집니다. 치킨이 먹고 싶어지는 그런 게 있습니다. 아무튼 간에 그래서 결론은 자의식이 너무 높으면 안 좋다. 적당한 자의식을 가지고 살아가자.